그래도 요즘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런 리스크 때문에 김동연이라든지 김경수라든지 김부겸, 임종석 이런 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비이재명계로 통하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며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 건지 안타깝다고 쓴 겁니다. 역시 비명계로 통하는 박용진 전 의원은 독한 말로 조롱하는 대응으로는 대선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이분들에 대해서 뭐 쓴소리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래가지고 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진짜 한 시대를 같이 헤쳐나온 사람들이에요. 공지처럼 같이 모르셨는데. 내란 세력의 존동을 끝까지 제압해야만 하는 비상시국.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쓰는 정치 문법으로 하면 다 망해요. 다 안타까워요, 이분들은. 다 안타까워. 예, 다 안타까운데 이분은 그냥 이재명 대표한테 붙어가지고 지사된 사람이잖아.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책 많이 읽으시고, 네,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라고요.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다른 직급을 모색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대권 이거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한때 되게 합리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요즘은 이재명 대표한테 왜 그리 빠져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그 정적이 될 만한 이런 사람은 그렇게 혹독한 비판을 이 작가님 왜 그러시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좀 같이 민주당이랑 큰 울타리 안에 있던 정치인들한테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미루어 짐작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지금은 이제 탄핵에 집중할 때인데 자꾸 야당의 유력 주자 당대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전선을 너무 흐트리는 거 아니냐. 여기 집중할 때다. 이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졌겠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김부겸 총리 같은 분은 굉장히 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분이라서 이재명 대표의 포지션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김동연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관료 출신이고 그래서 중도 진보적인 합리적인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 모른다 우리는. 저는 지금까지의 판단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 관점에서 보면 경선이 좀 재밌어야 되거든요. 도전자도 있고 막 말싸움도 하고 이래서 뭔가 좀 시끄러워져야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되고 그래야 이제 지지율도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컨벤션 효과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뭐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이렇게 막 나서서 뭔가 좀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좋고 민주당에게도 전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입지가 불어나지도 않는데 포용하고 넉넉하게 가도 우아하게 이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또 다루고 싶은 얘기가 김용희 전 장관이 장관직 사퇴를 하고 나서 본인 어떤 비화폰은 사실은 이제 반납을 했는데 경호처에서 받은 게 있었나 봐요. 비화폰은 도감청이나 통화 녹음이 되지 않으며 주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 국가 기밀을 다루는 소수 직책에만 지급됩니다. 비화폰은 국정 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민간인에게도 지급되고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날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경호처의 김성훈 차장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 가져갔잖아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용희 전 장관이 그래서 노상원 비화폰으로 대검 차장하고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화폰 이야기를 알기 전에요. 그때 굉장히 밤 시간인가 새벽 시간인가 김용현 장관이 검찰에 새벽 1시 반에 출석해서 갔잖아요. 예. 그럼 저는 그 뉴스 보고 왜 하필 그 시간에 검찰에 가면 나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검찰하고 그때 왜냐하면 그때가 검찰, 경찰, 공수처가 막 수사본부 설치하면서 서로 막 경쟁적으로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러고 수사권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을 때인데 그중에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이라는 상대를 3개 중에 딱 골라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보고 저는 좀 이상하다. 왜 검찰에 갔을까? 그때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할 때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한테 신청을 했는데
마침 그날 저녁에 심우정 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 지금 이제 장관 대행을 하신 분이죠. 네.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랑 소통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니까 그 이제 비화판으로 이제 통화된 거죠. 근데 그 비화폰은 전 장관 신분이기 때문에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그 자체도 불법이잖아요. 그 교원처가 주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게 통화를 해서 출두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결국 세 기관이 경쟁을 하니까 이때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제일 편하죠. 대통령이 검찰 총장 출신이니까. 친정이니까 대통령이. 그렇죠. 그리고 민정수석도 시퍼렇게 아직 살아있을 때니까 전 에피셜로 그 라인이 움직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 경찰이 압수수색하고 이러면 너 경찰한테 가는 것보다는 검찰이 좀 편하다. 그래서 그 라인이 움직여서 검찰로 빨리 신명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불쑥 들어간 거고 문제는 나중에 경호실 차장이나 본부장한테 영장 청구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광우, 김성훈 이제 두 번째 경찰에서 이제 영장 청구했는데 이제 검찰에서 이제 검찰이 반려해버렸죠. 예. 근데 검찰이 두 번이나 반려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비화판을 통한 그들 간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거래가 혹시나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까 봐 막은 거죠. 그 이게 이 오해를 사기 딱 좋죠. 근데 이 부분이 경호처라는 게 이번 사건에서 네. 체포영장을 막고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게 네네. 경호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화폰에 관해서 비화폰은 서버에만 남는다면서요. 근데 서버는 지금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의혹을 많이 가지는 것 같고 저도 그 점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특검이 될지 앞으로 경찰 수사가 될지 몰라도 사실 지금 국무위원, 경호처 이 내란 혐의에 대한 그 주변에 대한 수사 같은 게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특검이 되든 안 되든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은 경찰과 검찰이 서로를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 영역 다툼을 세게 하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뭐 헤게모니 유형의 다툼이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과거 같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같았으면 검찰이 수사를 주도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건은 과거 검찰에 비춰보면 자존심이 좀 상할 일이죠. 수사 가지고도 서로 주도권을 지겠다는 싸움이 대단했거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못하고 나머지는 다 검찰이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검찰 개혁을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가 들었으면 수사권을 뺏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복합적인 사정 때문에 경찰과 검찰 간의 신경전이 대단하고 그것의 연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순리대로 풀어야지 요즘 시대에 이게 좀 숨겨지겠습니까? 전 검찰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지금은.